네, 매주 이 시간은 섹터 업종별로 도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호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해서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특별히 2023년 내년의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올 한 해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힘들었던 분들도 많으실 테고 지금 반도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번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난 9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때 맞아요. 당시에는 과거에도 반도체 섹터는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는 1차 시기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이고요. 이 시점을 11월까지로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금리와 같은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고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런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불확실성, 하락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떤 쪽에 집중을 해서 내년에 수익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오늘도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흔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과연 언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인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시간을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 구체적으로 전망 들어볼까요? 네. 내년 반도체 전망 중요한데요. 이번 답변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고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수요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재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이 이 재고 수준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업종의 실적 추정치는 계속 하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하향되기 시작을 한 거는 올해 5월부터였는데요. 수요 둔화가 확인이 됐고 이런 재고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로 확인이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2023년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68조 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33조 원까지 하향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더욱 심해서 20조 원에서 시작한 게 내년 9천억의 적자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을 하는 거는 2012년 2천억 원 적자 이후에 처음이 될 전망이고요. 문제는 이러한 재고 수준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서는 수요가 증가를 하거나 공급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수요의 경우에는 현재 수요 둔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이게 이어질 전망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급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난 반도체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의 차이점은 1등인 삼성전자가 공급을 축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공급 축소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는 곧 다가올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하이닉스나 그 후발 업체들의 경우에는 4분기부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이 낸드 가격, 특히 메모리의 낸드 가격이 20%가 추가 하락을 하게 되면 캐시 코스트, 즉 현금 원가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즉 후발 업체들은 생산을 할수록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급하지 않겠지만 후발 업체들의 감산 속도는 예상보다 더욱 빨라질 것이고 감산 폭도 예상보다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업황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의 반등 시그널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차적으로는 후발 업체들의 감산에 대한 적극적인 결정이 업황의 1차 바닥이 될 것이고요. 그거는 내년 1분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2차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공급 전략이 변경되는 시점이 될 텐데요. 삼성전자도 공급을 늘리는 것에서 이제 완화적인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이 부분은 2분기가 될 것이고 이때가 업황의 진짜 바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적으로는 모멘텀 측면에서 글로벌 디램이나 낸드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바닥을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 주가적으로는 더 이상 불확실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1차, 2차적인 이런 상황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가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상위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건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이제 특이한 부분이죠. 이유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작년
5월부터 가장 먼저 하락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한국 주가 지수의 프록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는 한국을 대변해서 먼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반등도 먼저 하이닉스보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특이한 점은 TSMC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양호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9월 말에 삼성전자가 주가를 바닥을 보였었던 시점이 환율이 가장 높았었던 시기였고요.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1차적인 포인트고, 두 번째는 TSMC와의 이 기술적인 격차 우려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은 이 파운드리에서 3나노 GAA 공정에서 수율이 상승을 하고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를 해보면 네.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하이닉스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공급을 축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이닉스는 현재 메모리 업황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재무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삼성전자는 현재 이제 현금성 자산이 104.4조 원, 여기에서 유동성 1년 이내 돌아오는 이자 부채가 14.9조 원으로 상당히 현금 흐름 수준이 양호한 상황인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현금성 자산에서 유동성 이자 부채를 제외하면은 1년 이내 0.5조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즉 네. 현금 흐름이 1년 이내에 상당히 소진될 전망이고요. 1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순차입금이 17.5조 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술적인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현금 상황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캐펙스 컷, 추가적인 캐펙스 축소와 감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닉스의 주가도 내년 어느 시점부터 반등을 보일 텐데요. 그러겠죠. 우선은 삼성전자부터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산, 캐펙스 축소에 대한 발표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 실제로 주문이 증가해서 출하량이 반등하고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부터는 하이닉스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그냥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통이 심하시겠지만 상승 탄력이 시작되면은 삼성전자보다 상승 탄력이 클 수 있겠다. 다만 그 시점은 내년 2분기로 다소 늦춰져봐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업체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 핵심 포인트는 내년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내년 핵심 이슈는 5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투자 기회는 내년에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것입니다. 캐펙스는 축소가 되더라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EUV 공정 가동률이 상승을 할 것이고, 3나노 GA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수율이 상승할 것이고, 고객사가 확대될 것입니다. 북미 지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가속화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여전히 수요가 강한 반도체 쪽인 차량용 반도체, 전력용 반도체 쪽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장비업, 이 소재업 좀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은요, 당분간은 종목별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매출과 이익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될 텐데요.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업을 찾게 되면은 수익을 상당히 낼 수 있는 해가 내년이 될 것이고요. 상반기는 소재 부품 업종을 선호를 하고 하반기에는 장비 업종을 선호를 합니다. 소재 부품에서는 삼성전자가 독과점을 보유하고 있는 소재,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를 할 전망이고 점유율을 삼성전자 내에서 높일 수 있는 업체를 봐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 핵심 공정은 EUV가 될 것입니다. 장비 업종의 경우에는 여전히 투자가 증가될 수 있는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일 것이고, 핵심은 EUV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미세 공정과 관련된 장비 업체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업체들이 어떤 곳들이 있는 건가요? 먼저 장비 업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비 업종은 업황 둔화에 따라서 캐펙스 축소 네.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캐펙스는 내년 한 20% 정도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축소가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캐펙스라고 해서 모두 다 줄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제 미세 공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단 공정 좀 더 이제 파운드리 같으면은 4나노에서 3나노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지금 메모리 경우에도 좀 더 미세 공정이라고 하면 이제 1A, 1B, 1C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네. 될수록 이제 시각 공정에선 좀 더 이제 미세 공정의 중심이 되는 장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뭐 업체로 보면은 최근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뭐 HP, SP 그리고 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승을 할 것입니다. 오늘 기사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후공정 쪽에 좀 더 칩넷 쪽의 공정을 좀 더 가속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후공정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좀 유망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장비 업체들 그렇다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느 정도나 실적이 감소를 하는 건가요? 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 네. 매출 추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20년, 21년, 2022년 지속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매출은 상승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삼성전자, TSMC의 투자가 계속 늘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23년을 보게 되면은 업체마다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SML은 혼자 16% 증가할 전망이고요. 그 좋네요. 외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3% 감소할 전망, 램리서치, 텔, KLA와 같은 업체들은 15% 정도 내외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들 5개 업체가 글로벌 탑5 장비 업체이고요. 이 문제는 이 업체들 제외하고 6위부터 20위의 업체들은 4% 감소밖에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좋은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실적 전망을 아직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들이 23년 실적 전망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캐펙스 컷에 대해서 추가적인 실적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장비 업체들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국내 업종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국내 장비 업체들이 연말 연초가 되면은 추가적인 실적 전망치 하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장비 업종에 대해서도 상반기까지는 EUV와 같은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주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된 시점 내년 1분기 정도 하향된 이후부터는 낙폭 과대한 장비 업체 선단 공정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진 장비 업체들은 좀 매수로 노려보실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유망한 것을 동진 세미캠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EUV 공정이 예. 가장 중요할 텐데요. EUV 공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면 결국은 이제 지금 반도체의 역사가 원가 절감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이제 EUV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네. 가고 있고요. 따라서 ASML 경우에도 EUV 때문에 내년에 매출을 전망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즉 EUV 장비를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서 이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이 결정이 될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투자가 유망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미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동진 세미켄, SNS텍, 파크 시스템스 이 세 개 업체는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먼저 SNS텍은 EUV용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양산을 위해서 투자를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매출 급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크 시스템스 경우에는 EUV의 마스크를 리페어 교체하는 장비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주 성과가 나오고 있고 뭐 초도 물량이 출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동진 세미캠인데요. 네. 이제 EUV용 포토 레지스트 PR을 개발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한 개 공정에 양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이 외에도 파운드리 메모리 쪽으로 포토 레지스트 점유율이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과 관계없이 실적이 양호할 종목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